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4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 0.28%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역시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진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장 코스피가 0.23%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피가 장중한 때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타치하고 종가상으로는 0.23%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상승하고 있었고요. 이 나스닥 선물마저도 오늘 안 좋았으면 우리나라장 이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려 가지고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나스닥은 아직까지 그렇게 추세가 죽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해줘야겠죠. 내일 만약에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한다면 코스피 이 부분이죠. 3070 부분, 이 부분까지도 한번 열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자, 코스닥이 이렇게 낙폭이 컸던 까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3일 날 재개되는 공매도의 재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코스피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이요.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때리기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이 코스닥의 대형 바이오 제약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지금은 코스피로 넘어갔지만 셀트리온이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위 150개 종목 그 중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애들이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기관들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걸 선반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렸죠. 전 저점이었죠. 23만원은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3만원을 이렇게 지켜주긴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일이라도 23만원을 무너뜨린다면 하이닉스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12만원 초반까지 열어둬야 합니다. 자,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2% 하락이 나와가지고 16만 2천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LG전자 역시 제가 말했죠. 16만원 요 부분을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닉스가 13만원이라면 LG전자는 16만원이 되겠죠. 자,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한다면 얘네들도 13만원 그리고 16만원이 무너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코스피 전체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 SK하이닉스와 LG전자의 주가는 13만원 그리고 16만원에서 터닝을 하는지 아니면 거기를 무너뜨리는지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해운주 철강주입니다. 자,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테마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정리를 하냐면요, 철강주의 대장주죠.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신고가를 갱신해 주니까 그 다음에 동국제강 그리고 포스코광철 이런 애들이 신고가를 갱신해 가지고 굉장히 큰 시세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철강주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확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KB 동부제철도 갔죠. 중소형 철강주였죠. 이틀 전부터 움직였던 삼연철강 그리고 NI스틸 이런 애들이 가져왔고요. 오늘은 현대 BNG 스틸 그리고 동양철관 그리고 TCC 스틸마저도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철강 관련주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철강 관련주들 미리 못 오른 종목들을 선침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 BNG 스틸 이런 것도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 이런 모습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 자, TCC 스틸도 마찬가지죠.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NIST를 노려보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런 철강 관련주들이 슈팅을 줄 때 1등은 사면철강이었습니다. 포스코 강판도 제법 크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사면철강, 포스코 강판이 먼저 오르니까 그 다음에 오늘 뭐 상대적으로 NIST는 조금 약했습니다. 자, NIST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게 이 NIST 같은 경우에는 전날 상한가를 갖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단타 세력들이 오버나잇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등이었던 사면철강 얘를 갭을 띄워 가지고 오늘 슈팅을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사면철강 보시면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이게 전형적으로 5분 이동 평균선 따라 오릅니다. 사면철강 물론 뭐 전고점 돌파한 그래프죠. 얘가 거의 한 30분 만에 뭐 거의 상한가 같죠. 거의 상한가 아랫단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9시에서 9시 반 사이 그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애들 중에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10% 이내에서는 무조건 시가에 잡는다 라는 겁니다. 이 스푸트니크 관련주들도 그런 현상을 많이 보였고요. 이게 지금 상한가 30%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테마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테마를 형성하는 애들 중에 자기 혼자 가면 안 되겠죠. 다른 애들이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1등으로 가는 애들 10% 정도 오른다면 시장가에라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쭉 당겨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별다른 폭도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거래량, 거래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사면철강 오늘 거래량 최고가를 경신했죠. 철강 관련주들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주는 종목수, 그리고 종목수가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고점이 다가왔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상승을 해줬죠. 이게 뭐 두 배 정도 상승을 해줬죠. 얘네들 이제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제 조건은 첫 번째로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금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그널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국제강, 그리고 포스코 강철 이런 애들이 긴 음봉을 맞는다면 그때는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들 지금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지만 이 애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11선에서 타치해 가지고 다시 리바운딩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좋았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뭐 황금 S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가 이거 고점 돌파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은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입니다. 자, 스푸트니크 관련주들 오늘 장중에는 휴온스 글로벌을 빼고는 거의 다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시간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떴죠. 식약처,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 백신 허가 신청 전에 뭐 사전 검토 신청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스푸트니크 관련 뉴스들은 지금 꾸준히 생산이 되고 있다고요. 얘네들 뭐 장중에 따라잡아 가지고 거래하는 것보다 종가에 이 스푸트니크 관련 주들 중에 이런 동전주는 뭐 오버나잇 하면 좀 위험하겠죠. 동전주 빼고 뭐 이수앱지스나 뭐 프레스티지, 뭐 휴온스 뭐 이런 애들 종가에 일부 물량 갖고 가면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계속 떠줍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종가의 일부 물량을 오버나잇 하는 전략,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들 성투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